너만 알고 싶은 강의 개념 쏙쏙 통합사회를 맡은 박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몇 단원 하고 있어요? 6단원. 주인공은 뭐라고? 정의라고. 또 하나는 불평등. 6단원에 중단원이 3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01, 정의란 무엇인지, 정의의 실제, 여기 펼쳐놓고 하면 되겠구나. 여기 펼쳐놓고 하면 되겠군요. 여기 펼쳐놓고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의의 핵심적인 말이 뭐였어? 공정하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정의였습니다. 그렇죠? 정의의 실질적 기준,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뭐가 있었습니까? 업적, 업적부터 썼네. 네. 능력, 그 다음에 필요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네. 잘 나오는 건 뭐라고? 얘가 아주 잘 나온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정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정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2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정의관 공부할 거고요. 100% 출제될 거야. 100%. 예. 다양한 정의관 오늘 공부할 내용을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관에 이 2가지가 있어. 뭐냐면 자유주의하고 자유주의.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체주의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정의관에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가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야. 자유주의는요. 자유하고 공동체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데 자유주의는 개인의 선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개인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체주의는 뭐겠어요? 공동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 파트는 윤리 파트에 가깝습니다. 롤즈의 얘기를 하게 되니까 노직 롤즈 완전 중요한 통합사회 주인공과 같아. 이 파트에서 수행평가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개인이 중시되느냐 사회가 중시되느냐 하는 것은 사회문화에서 또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선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노직, 롤즈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자유주의의 2학자입니다. 자유주의의 2학자 노직과 롤즈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문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 2가지를 비교할 수도 있고 노직과 롤즈의 이야기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선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충돌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사례를 보여줄까? 사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례를 써서 얘기해 줄게. 봐. 선정적인 웹툰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웹툰. 이 웹툰 누구나 막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도 그냥 접근이 쉬운데 이 선정적인 웹툰을 그냥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가지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 거지. 선정적인 웹툰이라도 이것들은 예술 작품으로서 표현하는데 자유가 있는 거잖아. 찬성, 반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어떤 쪽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지 이런 측면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뭐겠어요? 이거 규제해야 돼. 왜냐하면 공동체가 건전한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적 웹툰이라고 해도 이거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거 찬성하면 안 되구나. 이거 찬성을 쓰면 안 되겠다. 웹툰에 대한 규제, 찬성. 이게 오히려 찬성, 규제를 쓰면 여기가 반대. 이렇게 할 때 찬성 쪽과 반대 쪽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논리는 한쪽은 개인의 자유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은 뭐야?
공동체의 공동선을 강조한 거잖아.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막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개인선, 공동선 막 이렇게 나오지, 사실은 이렇게 각각의 두 부분들이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지 사실은. 그치?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겠고, 자, 이 얘기예요. 이제 자유주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봐 볼게. 자유주의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정의관이에요. 따라서 앞에서 보다시피 뭐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의 역할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지, 이 규제하거나 또는 제약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정의관은 말 그대로 자유롭고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한다. 자유를 보장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자, 자유주의 정의관의 대표적인 두 학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예요? 노직하고 그 다음에 롤즈. 두 학자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정의관의 두 학자야. 한 사람이 자유주의고 한 사람이 공동체주의가 아니란다 얘들아. 자유주의 정의관의 두 학자. 자,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노직 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유가 가장 소중한 가치야. 자유지상주의 말 그대로겠지. 이게 노직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개인의 자유 중에서도 소유권,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그 프랑스에서 부유세를 폐지한 적이 있었어요. 부유세가 뭐냐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는 것이었거든. 이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사회 혜택을 입은 바야. 이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조선시대에 막 사람들 웃기고 막 춤추고 이런 사람들 돈 많이 벌었을까? 그렇지 않잖아. 근데 오늘날 진짜 사람들 웃기고 사회 잘 보고 정말 노래 잘 부르면 돈 많이 벌죠. 다른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너 부자 됐으니까 부유세 내 라고 했단 말이야. 이 자유지상주의에서는 부유세 어떻게 할까요? 반대. 왜 부유세를 걷어? 반대. 왜? 개인의 소유권이 가장 중시되기 때문에 왜 국가가 걷어?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유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노직입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지국가도 반대했습니다. 네, 복지국가도 반대. 복지국가랑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던 거잖아.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복지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국가 최소한의 역할, 개인의 소유권, 소유권이 가장 중시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자유지상주의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는 게 여기입니다. 롤즈라고 쓰기도 하고요. 롤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읽어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이렇게 읽어볼게요. 평등 강조하는 거야? 자유 강조하는 거야? 읽어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그치, 결국은 자유 강조하는 거지. 얘를 강조하는데 자유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유주의인데 평등주의적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롤스의 이 사상이. 근데 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냐면 이 롤스가 1921년인가? 이때 태어나서 2002년인가?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젊었을 때가 1940년, 60년대 막 이때 막 이제 20살에서 막 40살 이렇게 사실 때잖아요. 근데 이분 젊었을 때가 한참 전 세계가 어떤 데냐면 막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할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일어났던 시기랑 생각해 봐요.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어. 그래서 이분 생각으로는 이념 대립, 이분이 젊었을 때 이념 대립이 막 극에 달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사회주의가 너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거든.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유를 제한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분은 자유주의자야.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가진 분이야.
이건 아니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건 문제다. 그래서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자유주의자야 됐지. 근데 또 한편 당시에 이분이 젊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이 들어봤죠. 그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더 알고 싶으면 이제 윤리 가서 배우는 건데. 그럼 이건 뭐야? 다수가 중요한 거죠. 최대 다수가 행복하다면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수가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소수에 대한 권리, 배려, 이런 것들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신 거야. 이분이 그래, 사회주의는 너무 자유를 제한해. 자유를 강조해야 돼. 그래서 이분 자유주의자. 그런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하니까 소수가 너무 배려받지 못하고 있어.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도 중요해.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자유주의. 이해됐어. 그래서 이분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다른 거지, 그치? 자유지상주의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이분이 태어났던 시절이 아니라 이분이 한참 활동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이해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분의 말을 한번 봐볼게.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정의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우선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속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번. 뭐 되겠냐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속하는 약자에게 큰 이익이. 이분 누구겠어요? 그렇죠. 롤주죠. 기본적으로 자유가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자유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깨하고자 한다는 것. 됐어. 그래서 이분 말 읽으면 이거 롤즈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굉장히 어렵고도 그러나 되게 의미 있고 알고 나면 되게 자신이 뿌듯해지는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파트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자네가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물었기에 나의 생각을 말하겠네. 정의의 원칙은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된 가상의 상황에서 도출될 때 공정성이 보장된다네. 내가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네. 이건 방금 전에 봤던 거죠? 자, 여기 볼까요? 뭐냐면 정의의 원칙은 첫째,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하네. 둘째,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다 자유로워야 한다. 근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롤즈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예요.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게. 정의의 원칙은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된 가상 상황에서 도출될 때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이거 무슨 얘기야? 이런 말 어렵죠? 근데 이거 알게 되면 되게 좋다. 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이 교사가 10명 있고 학생이 10명 있는 거야. 10명밖에 없다고 쳐봐. 뭐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국가에서 딱 이렇게 지원금을 줬어. 1,000만 원 하고 지원금을 줬어. 그러면서 국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1,000만 원을 그 학교 상황에 맞게 알아서 분배해서 가장 좋은 데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쓰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봐.
그러면 저는 이럴 거예요. 전 교사니까. 정말 교사가 하는 일 너무 많고 요즘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말 박봉이고 하루 종일 쉴 틈 하나도 없고 상담해야지 업무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교사들 10명이 100만 원씩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너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그래요.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 선생님은 정규직으로 평생 돈 버시고 저희들은 정말 이렇게 불안정한 미래와 공부하는데 사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학생들이 1인당 100만 원씩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니네들 얘기하겠지. 그치? 자, 지금 이렇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왜 각자 이거 분배 기준을 각자 이렇게 정할까? 나는 교사고 니네는 학생이니까 각자 유리한 기준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각자 유리한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제3자가 떨어져서 보면 어떨까? 에휴, 각자 유리한 기준 말하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하겠지. 공정한 기준 같아? 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롤즈가 얘기해 준 겁니다.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된 가상 상황. 가상 상황이 뭐냐면 이 가상 상황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어떨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됐어요. 이제 이 가상 상황이 뭐냐면 내가 교사인지 내가 학생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이걸 바로 뭐라 하면 무지의 베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교사라고 하는 나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하는 입장을 알지 못하면 내가 교사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으니까 어때요? 양쪽을 다 절충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거 아니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무지의 베일 속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진짜 부잣집에서 태어났는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때 내가 교사인지 학생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교사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으니까 그 중간 어디쯤에 공정한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지. 바로 그 얘기. 너무 멋지지 않아? 이걸 바로 무지의 베일. 그때 공정한 기준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되었어요. 뭐 다 했어요. 공동체주의 정의가는 뭐겠어. 너무 쉬워.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좋은 삶이 형성된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공동체주의 정의관인데 저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을 이렇게 뭐 화장하거나 이럴 때 막 틀어놓고 있거든요. 화장하다가 멈춤하고 그걸 들었잖아. 거기에 의병이 막 이런 말을 해요. 작금의 조선에는 조선 것이 하나도 없소. 뭐 이거는 러시아가 뺏어가고 이건 미국이 뺏어가고 이건 일본이 뺏어가고 이건 중국이 뺏어갔어. 그러면서 딱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의병을 하는 것이요. 이런 나라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런 게 바로 공동체주의 정의가 아닐까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썼는데. 공동체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됐어요. 자. 여기도 볼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롤스, 로직. 특히 롤스는 너무 많이 나왔죠. 지금 문제 이거 다 롤스 얘기들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개인은 공동체에 우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개인선을 강조해야 돼. 자유주의 입장이죠. 그렇죠? 여기는요. 공동체가 개인의 우선해. 이건 공동선을 중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크게 봐봐. 크게. 정의관에 뭐가 있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빨간색 표시된 거 있죠? 그리고 자유주의 안에 자유지상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좋아요. 오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6단원의 두 번째 단원 정의관도 오늘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불평등 이야기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홈런!